300만 원짜리 지갑 도둑질해놓고 아직도 발뺌할 거야? 현장에 있던 건 당신뿐인데 누구 탓을 하려고? 재벌 3세가 왜 백화점 계약직으로 숨어 살았을까요? 300만 원 지갑 도난 누명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할아버지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빛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오전 9시 매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진열 소리와 직원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사이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은 25살. 서윤아는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한 표정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단발머리, 정돈된 유니폼, 그리고 언제나 단정한 자세. 윤아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실함 그 자체였죠. 하지만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는 업무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아 씨는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같은 팀 정하은이 다른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은 완벽하게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실제로 윤아가 백화점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와 묵묵히 맡은 일만 해왔고 회식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동료들은 처음엔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한빛그룹 창업자 서태준 명예회장의 손녀였으니까요. 서태준,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이름 아래 숨어 살아온 윤아는 23살이 되던 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말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특권이 아닌 제 실력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서태준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걱정했죠. 하지만 윤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서윤아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모르는 평범한 계약직 사원으로 말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 점심값을 아끼려 도시락을 싸오는 일상. 월급날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다음 달 생활비를 계산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윤아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충만했고 외롭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오늘도 윤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열대 정리를 확인하며 오늘 입고될 상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료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윤아는 상관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2시 한빛백화점 명품관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식품관 직원 중 누군가가 명품관 업무 지원을 나가야 한다는 공지였죠. 평소 성실함으로 인정받던 윤아가 자연스럽게 선택되었습니다. 윤아 씨, 명품관 VIP 고객 응대 좀 도와주세요. 팀장의 부탁에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품관은 식품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 그리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었죠. 차미연이라는 VIP 고객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유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고객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이 가방들 좀 보여주세요. 색깔별로 다 꺼내서 비교해보고 싶어요. 차미연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묵묵히 고객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10여 개의 명품 가방을 꺼내어 진열하고 하나씩 설명해 드렸죠. 1시간 가까이 지난 후 차미연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네요. 분명히 여기 놓았는데. 그녀가 찾던 지갑은 루이비통 한정판으로 가격만 3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모두 나와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 아래, 소파 틈새,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왜 꺼져 있었나요? 차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오후 명품관 감시 카메라가 정기 점검으로 잠시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이 사라진 시간 동안 고객 곁에 있었던 사람은 유나뿐이었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있었는데. 차미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지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방만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차미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 있던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명품관 매니저 강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지갑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일한 용의자는 유나였으니까요. 몸수색을 해보겠습니다. 강도윤의 제안에 유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몸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이어서 유나의 사물함까지 뒤져봤지만 역시 지갑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숨겨놓았겠죠? 차미연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유나는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하은조차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백화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품관 직원이 명품관에서 도난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유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진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유나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유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차미연이라는 고객,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 경고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고객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주영 대리에게 부탁했죠. 차미연이라는 VIP 고객 정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주영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유나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안 되고 대략적인 구매 이력 정도만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던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의연의 VIP 등급 획득일이 불과 3년 전이었고 그 이후 구매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클레임 이력이었죠. 이 사람 클레임이 정말 많네요. 김주영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매달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직원 관련 클레임이 유독 많고 유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클레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의연이 제기한 클레임 중 절반 이상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직원의 불성실한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시계 매장에서 액세서리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가을에는 화장품 매장에서 샘플을 훔쳤다고 의심받았다고 하네요. 모두 결국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됐고 김주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한 고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직원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매번 합의금을 받고 끝난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체가 뭔지 아세요? 김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VIP 고객 정보에 보면 한빛그룹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유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빛그룹 관계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할아버지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우리 가문 주변에는 더욱 그렇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언젠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급했던 이름 중 하나가 참의연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안과 얽혔던 여자인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유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주영 대리님, 혹시 이 클레임들 중에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있나요? 김주영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모든 클레임이 백화점 내부에서 합의로 끝났어요. 경찰 신고는 한 번도 없었네요. 이제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참의연의 지갑 분실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 혹시 이 사람이 왜 당신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김주영의 질문에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할아버지와 극소수뿐이었으니까요. 유나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참의연이 자신을 노린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유나는 명품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명품관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라 자리에 없었고 유나는 조용히 사건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유나는 참의연이 앉았던 소파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 테이블 아래, 심지어 화분 뒤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소파 옆 작은 휴지통에 버려진 영수증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어제 날짜로 된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이 아니네. 유나는 영수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주차장 위치는 백화점에서 3블록 떨어진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왜 차미연이 백화점에 쇼핑을 왔는데 다른 곳에 주차를 했을까요? 유나는 급히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유나는 주차 관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루이비통 지갑을 들고 계신 여성분 기억나세요? 유나의 질문에 주차 관리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차에서 뭔가 찾으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차 안을 뒤지시더니 결국 찾으셨나 봐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요.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미연이 어제 오후 자신의 차에서 지갑을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혹시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유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나가는 시간대였거든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차미연이 백화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실제로는 호텔 주차장에서 지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차미연의 지갑 분실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유나는 백화점으로 돌아가 보안팀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어제 오후 백화점 주변 외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안팀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유나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영상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차미연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백화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분명히 루이비통 지갑이 들려 있었죠. 이거네요. 유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백화점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유나 사원은 즉시 사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실에 가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유나는 차미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차미연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도 왔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유나는 차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저가 아니라 당신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나는 품에서 호텔 주차장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차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어디에 주차했든 상관없잖아요. 어제 오후 4시에 호텔 주차장에서 지갑을 찾으셨죠?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요. 유나의 말에 차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빛그룹 총무부 이사 백정우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사장실로 들어오시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장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에는 차미연이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편에는 유나가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정우 이사는 책상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정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미연 고객님께서는 어제 오후 명품관에서 300만 원짜리 지갑을 분실하셨다고 주장하셨고 서유나 사원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차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 사원 앞에서 지갑을 꺼내봤는데 나중에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윤아 사원은 반박할 증거가 있다고 하는군요. 백정우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차미연 고객의 과거 클레임 이력입니다. 유나가 프린트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2건의 클레임을 제기하셨는데 그중 8건이 직원 관련 문제였습니다. 모두 합의금으로 해결되었고요. 차미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클레임을 제기한 건데요. 두 번째, 어제 오후 4시 10분 백화점 외부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유나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차미연이 호텔 방향에서 걸어와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분명히 루이비통 지갑이 들려 있었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차미연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호텔 주차장 관리 직원의 증언입니다. 유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차미연 고객님이 주차장에서 차 안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계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찾으신 후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고요. 백정우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차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차미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여자애가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한빛그룹 서태준의 손녀라고요. 순간 사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정우의 눈이 커졌고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백정우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차미연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태준 그 늙은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손녀라도 혼내줘야 속이 시원하죠. 돈 많은 집 애들은 서민들 고생이 뭔지 알아야 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차미연은 처음부터 유나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서태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유나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백정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미연 씨, 지금 하신 말씀은 명백한 허위 신고이자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직원을 모함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미연은 이제야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백화점은 출입금지이며 VIP 자격도 즉시 박탈됩니다. 백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미연이 사장실을 나간 후 백정우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서태준 회장님의 손녀십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원해서 정체를 숨기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빛백화점 전체 방송망에 서태준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백화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과 갑질로 인해 한 직원의 존엄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태준이 직접 식품관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유나야. 그 순간 유나의 정체가 백화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태준이 식품관을 떠난 후 백화점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평범한 계약직 사원이라고 생각했던 서윤아가 실제로는 한빛그룹 창업자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하은이 다른 동료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벌가 아가씨랑 같이 일한 거야? 유나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제의 일로 인해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때라고 여겼죠. 오전 10시 유나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서윤아 사원님, 인사팀장실로 와주시겠어요? 인사팀장실에 도착하자 김성호 팀장이 환한 미소로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성호가 서류를 유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즉시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대리급으로 특별 승진시키라고 하네요. 유나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김성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제가 원했던 건 특권이 아니에요.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금 정직원이 된다면 그건 제 할아버지 덕분이지 제 능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김성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나 씨의 정체가 알려졌는데 계속 계약직으로 있을 이유가 있나요? 더욱 그래서 증명해야 합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재벌가 딸인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유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곳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사람이 서태준 회장 손녀라며? 그럼 지금까지 왜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야? 재벌가 애들 체험놀이 아니었을까? 유나는 이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하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어제 일 때문에 의심한 건 말이야. 괜찮아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재벌가 손녀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정하은의 질문에 다른 동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요. 서태준의 손녀가 아닌 서윤아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오후에 할아버지 서태준이 다시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나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화점 임원용 회의실에서 할아버지와 마주 앉은 유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서태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정체가 알려졌으니 더 이상 평범하게 지낼 수도 없을 테고. 할아버지,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잖니. 편견의 시선도 있을 테고. 그래서 더욱 해내야 해요. 유나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닌 서윤아로서 말이에요. 서태주는 손녀의 굳은 의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구나. 그럼 조건이 있다. 1년 안에 정직원이 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다. 네, 약속드릴게요. 윤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아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할 때였습니다. 특권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윤아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야 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윤아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아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윤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해요. 정하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윤아가 제안한 10분간 리뉴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윤아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10분간 진열 방식을 버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테마별 구성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바쁜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 코너, 건강을 생각하는 가족을 위한 유기농 코너,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식재료 코너 등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네요. 10분간 팀장 박수진이 매출 보고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납품업체들의 협조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아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재벌가 아가씨의 장난이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아가씨, 이런 걸로 장사가 되겠어요? 한 납품업체 사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던 것을 윤아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공주님이나 하세요. 하지만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경쟁업체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었죠. 윤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던 윤아에게 정하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벌가 손녀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윤아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고객들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분간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백화점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이번 분기 우수 사원 후보에 서윤아 사원이 올라왔네요. 인사팀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10분간 리뉴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과 매출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 손녀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거 아닐까? 하는 소문들이 돌았죠. 윤아는 이런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투명하게 일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업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해 연말 드디어 정직원 전환 심사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직원 전환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유나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유나에게 매니저 승진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10분간 신규 매니저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직접 유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계약직에서 매니저까지 이례적인 승진이지만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10분간 직원들이 유나를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한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동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대단해. 정하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했었어. 재벌가 딸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 근데 정말 멋있어. 심지어 예전에 유나를 의심했던 강도윤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유나는 따뜻하게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이제 다시 잘 지내요. 유나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태준의 손녀가 아닌 서유나 매니저로서 말이에요. 2년 반이 흐른 어느 봄날, 유나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한강이 저 멀리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유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유나야, 여기 있었구나. 정하은이 옥상으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아래에서 찾고 있었어. 내일 신상품 입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 금방 내려갈게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하은은 유나 옆에 서서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지?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맡고. 정하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최근 다른 지점 10분간 리뉴얼까지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한빛백화점 전체의 10분간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된 것이죠. 힘들지만 보람있어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정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말 수 없던 계약직 유나 씨가 이제는 회사 전체가 주목하는 매니저가 되다니.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백화점에 들어왔을 때의 두려움, 차미연 사건으로 인한 시련, 정체가 드러났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은 씨, 고마워요.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힘들 때 격려해준 거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매니저님 덕분에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졌는지 몰라. 정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틀 후, 유나는 할아버지와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가던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서태준이 찬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지점 매니저들이 내 조언을 구하러 온다면서? 네, 요즘 좀 바빠요. 유나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워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도 잘 작동하는 걸 보면 뿌듯해요. 처음 너를 말렸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서태준이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 보니 내가 옳았어.
정말로 내 힘으로 해냈구나. 할아버지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결국에는 제 선택을 믿어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다시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진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며 문득 23살 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서유나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식품관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죠.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안내판들, 그리고 직원들의 밝은 표정까지 모든 것이 유나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좋은 아침이에요. 신입사원 김미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오늘도 화이팅! 유나가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유나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유나는 다른 부서 매니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 발표를 서유나 매니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사장의 소개에 유나는 자신감 있게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관 매니저 서유나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서 있는 서유나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유나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이 함께였죠. 그들과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유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설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유나로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거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카메라는 백화점 네온 아래 환하게 미소 짓는 유나를 비추며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특권이 아닌 실력으로 숨기던 이름을 당당히 걸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서유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은퇴한 택시기사 정만호, 아들이 숨기는 여자친구가 의심스러워 몰래 백반집까지 찾아가 정체를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는데 해진 수건 한 장이 증명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를 몰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정만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몰고 나섰죠. 서울 시내를 누비며 손님들을 태우고 내리는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외동아들 정도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올해 31살, 아직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소식조차 들려주지 않아서 만호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저녁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도윤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죠.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순간 만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동안 아들의 결혼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떤 여자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소개해드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해서. 도윤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떤 일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죠.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했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애매한 대답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름도 말하지 않는 걸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만호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 이름도 안 말해주냐? 아버지, 시간이 되면 꼭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만호는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아들이 숨기고 있는 그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혹시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죠.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이 지나도 도윤이는 여전히 그 여자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택시를 몰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아들이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서연아. 오늘 일은 어땠어? 만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녀가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반집이 많이 바빴구나. 몸은 괜찮고? 백반집. 만호는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백반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음 날부터 만호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이가 평소 자주 다니는 동네를 중심으로 백반집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가게에서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가게에서도 허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만호는 드디어 그 백반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죠. 정성 백반이라는 간판이 걸린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만호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몰래 염탐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죠.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죠.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혹시 서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절 아시죠? 만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손님인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이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서연은 의심하지 않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죠. 생각보다 수수하고 소박한 인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정직해 보이는 눈빛이었죠.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만호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만호는 다시 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서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죠.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연은 바쁜 와중에도 실수 없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 한 손님이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지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죠. 만호는 서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서연은 전혀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위로했습니다.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고 새로운 물컵을 가져다 주었죠.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서연의 따뜻한 미소에 그 손님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서연은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기꺼이 가져다 주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에게는 아이용 그릇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죠. 이모, 김치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은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점심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호는 며칠 동안 몇 번 더 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서연의 모습은 한결같았죠.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 같지만 과연 진심일까? 혹시 아들 앞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과거의 상처가 그의 마음을 의심으로 가득 채웠죠. 특히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윤이는 요즘 들어 자주 외출을 하고 전화 통화도 길어졌죠. 분명히 서연과 만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그 여자 언제 소개해 줄 거냐?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아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만호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혹시 정말 숨길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만호는 백반집 근처에서 택시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고 싶었죠. 마침 옆 가게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며 나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만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옆 백반집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가끔 오는데 거기서 일하는 서연 씨 어떤 분인가요? 아, 서연이요? 참 착한 아이죠. 벌써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사장님의 말에 만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어휴, 그애 참 고생이 많아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서연이가 감당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해서 혼자 다 떠안고 있죠. 만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서연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몰랐죠. 그렇다면 꽤 힘들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도
항상 밝게 웃고 다녀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참 기특한 아이예요. 이틀 후 만호는 백반집 주방에서 일하는 김아주머니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시간에 잠깐 나온 아주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서연 씨 어떤 분인가요? 일을 잘하시나요? 아이고, 그 애 정말 착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일은 저보다 훨씬 꼼꼼하게 해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와요. 김아주머니는 서연에 대해 좋은 말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연이가 자기 돈으로 그 할머니 식사비를 대신 내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그의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만호는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그는 만호의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만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만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특히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어디 갔다 왔냐? 서연이랑 영화 보고 왔어요. 아들의 대답에 만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진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만호는 결국 직접 서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아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을 골라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서연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서연은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에 말을 하고 온 서연은 만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저는 정도윤의 아버지입니다. 만호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였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죠. 도윤이, 아버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여기 와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서연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떨며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요, 제가 먼저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을 알고 싶었죠. 우리 도윤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마음이 상한 것 같았죠. 아버님, 저는 정말로 도윤이를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도윤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도윤이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도윤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좋아해주고 어머니 병원비 걱정까지 해주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호는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하는 말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죠. 도윤이가 저를 아버지님께 소개하지 않는 건 아마 제 집안 사정 때문일 거예요.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서요. 집안 사정이 어떤데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서 혼자 다 감당해야 해요. 도윤이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저를 좋아해 준다고 하는데 서연은 말을 하다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님이 반대하실까봐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도윤이를 사랑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만호는 서연의 눈을 보며 진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와 진실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만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런데 그때 김아주머니가 만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서연이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만호는 궁금한 마음에 백반집 근처로 나갔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도윤이 아버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가게 단골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 손자가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자퇴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빼서 그 할머니께 드린 거예요.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200만 원을요? 네, 서연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모으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걸 다 내준 거예요. 김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박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느 날 쓰러져서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서연이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그래요? 병원비도 서연이가 다 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호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우리 가게 음식 남는 거 있으면 서연이가 항상 동네 독거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려요. 자기 돈으로 반찬도 사서 갖다 주고요. 김아주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연이가 빨래를 해서 가게 뒤에 널어놓은 수건을 봤는데 그 수건이 너무 해져서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새 수건 하나 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만호는 그 수건 이야기에 특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낡은 수건 하나도 아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까지 내어주는 서연의 모습이 그려졌죠.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어디서 찾겠어요? 도윤이가 복이 많은 거예요. 김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만호는 자신의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만호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진정한 선량함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해진 수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쓰지 않을 정도로 낡은 수건을 아끼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서연의 마음이 느껴졌죠. 만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그날 밤 만호는 도윤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죠. 11시가 넘어서야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도윤아,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도윤이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혹시 서연과의 관계를 반대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연 씨를 만났다. 도윤이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서연이를 만나셨다고요? 그래, 며칠 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은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고, 만호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도윤이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의심했는지 알겠지? 과거에 배신당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다. 특히 내일이니까 더욱 조심스러웠고, 만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다르더라.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이야.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반대가 걱정되어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죠.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는데 서연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알겠다. 그런 사람이구나. 만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서연 씨를 우리 집에 데려와라. 제대로 인사받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만나거라.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아버지가 허락한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축복한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 내가 부럽다. 도윤이는 감격해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걱정과 부담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감사해요. 서연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아버지가 괜히 의심해서 상처 줬다고. 며칠 후 도윤이는 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그래, 어서 와라. 우리 도윤이가 항상 자랑하던 그 서연이구나. 만호는 따뜻하게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예상과 달리 따뜻한 반응에 놀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다. 편하게 생각해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만호는 서연이 진짜 딸처럼 느껴졌고 서연도 마침내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죠. 도윤이는 두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1년 후 도윤이와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죠. 만호는 서연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는데 딸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서연의 어머니가 만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만호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결혼 후 서연은 백반집 일을 그만두고 도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은 계속했죠. 만호도 가끔 서연을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버님, 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반찬이 떨어졌대요.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사다 드리자. 만호는 서연의 선한 마음을 따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깨달았죠. 첫 번째 명절이 되었을 때 서연은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만호는 며느리가 된 서연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죠. 서연아, 고맙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만호는 작은 방에서 서연이 빨래를 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수건 하나였죠. 김아주머니가 말했던 그 해진 수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 수건 새 걸로 바꿔라. 아버지가 사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아직 쓸만해요. 이 수건에 추억이 많아서요. 서연은 수건을 정성스럽게 개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함께했던 수건이에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만호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그 작은 수건 하나에 서연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럼 계속 간직해라. 하지만 새 수건도 사서 같이 써라. 네, 아버님. 몇 달 후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호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정말이냐? 우리 서연이가? 네, 아버님. 할아버지 되실 준비하세요.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만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도,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모두 기적 같았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에는 서연이 아껴 쓰던 그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호가 특별히 액자에 넣어 걸어둔 것이었죠. 그 수건을 볼 때마다 처음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동시에 진정한 가족이 된 지금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건 한 장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누가 알았겠나? 만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수건은 이제 의심을 넘어선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증거가 되었죠. 앞으로 태어날 손자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싶었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